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소개받은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슬라이드의 제목을 기억으로서의 도시라고 했는데요. 먼저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자기가 도시에 살고 있지 않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도시가 안, 아까 제가 여기 오신 분들은 50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예, 한 10명까지는 안 되는 분이,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적어도 한 두세 분 제외하면 다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왜 그렇게 추측을 했냐면요. 그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은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건 정부 통계니까 저희가 느끼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나라의 기준에 따르면은 전 국민의 91.7%가 인구수로 치면 4,700만 명이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대 한국인의 삶이란 것은 결국 도시에서의 삶, 도시인의 삶이라고 정의를 내려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장 여기도 일단은 안산시 도시니까요. 그러면은 단순히 이 도시란 것은 삶의 터전일까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도시에서는 저희가 살아가는 삶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돼서 책이 나오신 분인데, 마이크 세빗이라는 경제학자께서는 도시라는 권력의 흔적을 남긴 갈등과 그 정치, 사회 과정의 물리적 고증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대 한국인의 90% 이상이 살고 있는 도시란 곳은 결국 이렇게 삶의 터전뿐 아니라 수많은 이런 갈등과 정치 과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번 강연에서는 이러한 도시 중에서도 특히 서울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서울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왜 서울인가? 서울은 아시겠지만 조선시대부터 600년 이상 동안 이제 한반도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은 분단이 됐긴 했지만 600년 동안 정치, 사회, 경제 혹은 각종 발전 부분에 있어서 단 한 번도 그런 역사의 주도권을 놓친 적이 없는 곳이 바로 서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울에 대해서 1960년대 초반 당시에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였던 어떤 미국인 학자는 다음과 같은 이제 말을 하였습니다. 요약하면은 서울 was Korea. 그러니까 서울이 한국이고 한국의 서울이다라는 말을 한 것이죠. 그만큼 서울이란 곳은 대한민국의 도시를 대표해서 수많은 역사적 흐름과 정치 사회적 변화를 겪어왔기 때문에 서울이란 것을 예로 들어서 우리나라의 도시의 역사를 살펴보고 나서 의를 찾는 것이 저는 되게 의미가 있고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서울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서울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떠한 발전 과정을 거쳤는지를 이해한다면은 이런 서울에서의 가르침을 토대로 하여서 우리나라의 도시가, 한국민의 90%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나아가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서울이라는 것을 준비를 해봤고요. 예, 이것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난 600년 사흘 동안의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도표입니다. 조선,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시대를. 서울도 마찬가지로 조선 건국 때부터, 건국시는 아니지만 살짝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도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와 서울 역사는 모두 같이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에, 제가 생각하는 서울에 있었던 큰 변화 시기를 꼽자면은 다음 세 가지 시기를 꼽았는데요. 1897년부터 1910년까지의 대한제국 시기, 조선왕조의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 후에 3년간의 미군이 이제 통치하던 시기를 거치고 이제 6.25가 끝난 다음에 급격한 산업화의 시기, 이렇게 세 시기를 저는 서울이 겪은 큰 역사적 변화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잠시 여기서 그 사람을 좀 뜬금없지만 예로 들고 싶은데요. 저희가 살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고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를 맡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머릿속에 저장하지는 못합니다. 왜냐면은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두뇌 용량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남기고 싶은 것만 남기거나 혹은 남길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를 준 것만 남기고 이제 기억이라는 형태로 이제 머릿속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모든 걸 기억할 수가 없다 보니까는 우리는 이제 구체적인 물리적인 형태로 예를 들면 뭐 일기를 쓴다거나 사진을 찍어서 앨범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다든가 뭐 페이스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들을 이렇게 기록의 형태로 나중에 언제든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저장을 해두곤 하죠. 도시란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의 전도인데요. 혹시 서울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찾아본 바로는 605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605제곱킬로미터라고 하면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대략 수치상으로 따지면은 가로 세로 30km 정도 되는 사각형 안에 서울시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수원에서 서울시청까지의 거리가 40km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찌 보면 서울시가 넓기도 하지만은 600년간의 그 모든 역사적 흐름이 이 공간 안에서만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또 넓다고도 할 수 없겠죠. 마치 사람의 두뇌에 한계가 있듯이 서울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역사적 흐름을 서울이라는 이런 한정된 면적이 기록하고 이제 담아내기에는 버거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조선의 그 기억 위에 뭐 대한제국의 기억이 얹혀지고 그 위에 일제강점기의 기억이 얹혀지고 미군의 군정청 혹은 6.25 시절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 시기까지 수많은 기억들이 이제 서울이라는 저 한정된 면적 안에서 겹쳐져 온 것이죠. 여기서 조금은 여러분들께 생소할 수 있고 혹은 아시는 분들께는 좀 도발적일 수도 있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건물 사진인데요. 이 건물 아마 실제로 여기 계신 학생분들이라면 아마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 계신 모든 학생들이 태어나기 전에 철거됐거든요. 95년도에. 아마 저를 포함해서 일부 이제 그 성인 어른들은 아마 이 건물을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예. 조선총독부 청사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거를 조선총독부 청사로 알고 있고 또 그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지어질 때 조선총독부 청사로 지어졌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조선총독부 청사로 과연 몇 년을 쓰였는가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딱 19년이었습니다. 1926년부터 일본이 망할 때까지 1945년 19년 동안. 근데 이 건물은 1995년에 없어졌거든요. 그럼 나머지 50년 동안은 일본의 소유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부 소유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이 건물은 쓰였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제 일본이 패망한 뒤에 들어온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바로 이 조선총독부 청사 현관에서 정부 수립을 선포했고요. 그 2년 뒤인 1950년에는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제 우리 국군과 연합국군이 함께 서울을 탈환하는 상징으로서 이 조선총독부 청사에다가 태극기를 이렇게 걸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해방 6.25 이후에는 1980년대 초반까지 지금의 정부중앙청사의 기능을 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86년부터 95년도까지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서 쓰이기도 했습니다. 1945년을 기점으로 이 건물의 용도는 정말 그 용도라고 할까? 역사적 의미 혹은 정체성은 사람을 치면 뭐 일종의 신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아니면 우리나라 도시에 있는 건물들 중에서 아마 이렇게 극적인 어찌 보면 참 명암이 극명하게 갈린 케이스도 저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선총독부의 사례를 넣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용도가 극명하게 갈렸던 만큼 이걸 뭐 없애느냐 마느냐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했겠죠. 그래서 찬성하는 제가 그 당시 신문 결과를 보니까는 의외로 철거에 찬성하는 사람이 적고 의외로 또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일부만 남겨둬야 된다 아니면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되게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예, 당시의 정책 결정 당사자들은 이 건물의 정체성을 두고서 조선총독부냐 19년간 쓰인 조선총독부냐 아니면은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쓰인 대한민국 소유의 정부청사 건물이냐 이 둘 중에서 전자인 이제 조선총독부를 선택하였습니다. 조선총독부로서 이 정체성을 이 건물에 이제 부여한 이상 이 건물은 철거됨이 물론 마땅한 것이고 예, 그래서 철거되어서 지금은 그 자리에 동복궁의 정문인 광화문과 그 안쪽 문인 흑내문이 복원되어서 다행히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과연 조선총독부 말고도 이런 건물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좀 궁금할 수도 있을 텐데요. 예, 물론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건물들이
아직까지도 서울시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서울시 청사인데요. 지금은 그 서울 도서관으로서 이제 도서관의 기능을 하고 있고, 이 건물은 마침 그 조선 총독부와 같은 연도에 지어졌습니다. 같은 연도에 지어져서 그 당시에는 경성부 청사, 서울시의 옛날 이름, 그러니까 일본이 강제로 붙인 이름을 달고서 행정관청으로 쓰였던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를 리가 없는 서울역인데, 이 서울역도 지금은 문화공간으로 개조되어서 매주 이제 새로운 전시가 열리곤 합니다만, 지어질 당시에는 대륙 진출을 위해서 일부러 북쪽으로 뻗어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조선 총독부 철도국이 직접 지은 식민 지배 상징이기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건물들은 둘 다 문화재로 남아있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개량과 변신을 거쳐서 아직까지도 많은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어떤 건물은 살아남고 어떤 건물은 철거되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건물에 담겨진 역사를 그 당대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의해서 좌우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개인의 자유니까 제가 여기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는 절대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하나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까는 제가 조선 총독부의 청사에 대해서 그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의 정부 청사로서 쓰인 기간에 좀 초점을 맞추었지만, 만약에 그 조선 총독부 청사가 있던 경복궁의 그 터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엄연히 그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을 바라봤던 기존의 시각이 이러했었다면은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렇게 쌓인 형태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수직선으로 그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좀 흘러가는 식으로, 좌에서 우로 흘러가는 식으로 생각을 했지만, 실은 그 모든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에 축적이 되고, 특히 도시라는 곳, 서울에서는 더 많이 축적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조선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이 겹겹이 쌓인 일종의 지층과도 같은, 백설기와도 같은 그런 두터운 층 위에서 살아있음을 좀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의 흔적은 아까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건물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뭐 영화라든가 문학이라든가 회화 등 수많은 유무형적인 그 물리적인 흔적으로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물리적인 흔적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이 기억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혹은 기억을 못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남겨둔 일기나 페이스북,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저는 여기서 도시란 결국 기억 그 자체이며, 기억의 공간은 곧 도시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강연의 주제인 서울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란 공간에 남겨지는 이런 기록을 바탕으로 서울이 어떻게 형성됐고 발전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이제 발전하게 될지, 혹은 어떠한 형태로 거쳐게 우리가 좀 더 고쳐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것을 이제 역사를 통해서 알아야 하고, 그런 역사를 바라보는 수단으로서 도시 그 자체가 기억의 공간으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이제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도시에 담긴 기억을 소중히 하고, 그런 기억을 소중히 갖고 나감으로써 그와 더불어서 역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기억과 앞으로의 기억을 어떻게 보존하고 혹은 이어나갈지, 후세에 전달할지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자세를 갖춤으로써 우리가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인의 거의 대부분이 살아가는 도시에서의 아쉬운 점을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실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제 희망을 갖고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제 비록 제 강연으로는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일하는 과정에 주역에 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